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진행의 김우현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관광객과 부동산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쉽게 좀 풀어서 말을 하자면요. 관광객이 여행을 오면 먹을 것과 놀 곳, 그리고 잘 곳에 대한 공간 수요가 발생하죠. 이로 인해서 여행객이 몰리는 곳이면 이 상업 부동산과 또 숙박과 관련된 부동산들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뻔하지 않는 부동산 정보, 돈 되는 정보, 고고에만 있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출발합니다. 일부 함께할 분입니다. 부동산계 우블리가 블링블링한 부동산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네요.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리버라인의 우아미 이사 오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고의 상담 전화 24시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고요. 02-2077-6358번입니다. 접수해 주시면 전화로 알찬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님께 시장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늘 거시적인 투자 이야기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이사님,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오늘 가져오신 탑픽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은 이 외래 관광객 수 변화와 그리고 숙박업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이 부동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이제 참으로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사람이 몰리는지 그거를 보시면 될 텐데요. 그것의 일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호텔 가격이 높은 곳 그리고 에어비앤비와 같은 그런 공유 숙박업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 부동산의 가격과 그리고 월세 가격이 높다라는 것도 이를 통해서 좀 볼 수 있겠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에 방문하는 그런 외래 관광객 수를 좀 시간으로 보면요. 2005년도부터 이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가 2015년도에 메르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주춤했다가 2016년도에 최고조에 올랐었고요. 그리고 이 중국 관광객들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국 관광객들 2017년도에 사드 조치로 좀 주춤을 했다가 또 18년도에는 다시 좀 회복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18년 11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입국한 외래 관광객 수는요. 1,400만 명이 되겠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한 15% 정도 오른 것으로 보여지지만 2016년도 가장 많이 왔을 때와 비교하면 좀 못 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문하고 있는 그런 외국 외래 관광객들의 이제 비중, 그 국가별 비중을 좀 살펴보면은 아시아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미주와 유럽이 이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시아주에서 오는 국가들이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아시아 국가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중국과 일본입니다. 아시아권의 비중은 거의 매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 70%에서 80%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안에서 살펴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좀 줄었음을 알 수 있겠고 중국은 2000년대 초부터 꾸준하게 늘고 있다가 2017년도 이 사드 배치 이후에 살짝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중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6년도 가장 많이 왔을 때 그 중국인의 비중은 약 56%로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줄었지만 여전히 한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 관광객이 한 2017년 그리고 8년도에 좀 줄었는데요. 일본도 좀 늘었고 그리고 이 중국과 일본 외에 다른 아시아권의 그런 국가들이 많이 동남아 쪽에서 많이 이제 관광하러 왔기 때문에 여전히 8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외래 관광객들 한국에 왜 오냐고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그 대답을 한 것이 바로 이제 순수
관광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수 관광 목적은 이제 꾸준하게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18년도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관광 목적이 한 8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유학이나 아니면 업무 때문에 오는 비중은 한 뭐 10% 이내로서 이제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외래 관광객들 한번 오면 평균 한국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는지 체류 기간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체류 기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늘어서 2017년도에 한 9.9일, 한 10일 정도로 가장 많은 체류 기간을 보였고요. 2018년도에도 한 9.3일의 그런 체류 기간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들의 이 체류 기간이 2017년도에 15일 그리고 2018년도에 13일 정도로서 이제 가장 길고, 그리고 또 직전 3년보다 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2016년도에 이 외래 관광객들 가장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7년도와 2018년도 절대적인 수는 줄었지만 체류 기간은 길어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이제 감소를 했지만 질적으로는 좀 높아졌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외래 관광객들, 이 한국에서 어느 지역을 가장 많이 찾을까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서울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서울권이 한 80% 정도에 육박하는 곳으로서 여전히 서울 인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노란 부분, 회색 부분은 2018년 3분기, 2017년 3분기인데요.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서울권 외에 두 번째로는 이 경주와 그리고 부산이 들어가 있는 이제 경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중국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제주는 생각 외로 8.7%로 좀 낮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서울권 외래 관광객들에게도 압도적인 그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 외래 관광객들 한번 오면 1인당 평균 어느 정도 지출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분기 평균 지출 경비를 보면요. 약 1,200달러 정도, 한 뭐 135만 원 정도로 보실 수 있겠고요. 2015년도 동기 대비해서는 약 23% 정도 좀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2015년부터 전체 지출 금액은 좀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중국인, 가장 많이 오는 이 중국인의 지출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고, 또 2회 이상 방문한 횟수가 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또 한 번 방문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 뭐 2번, 3번 방문했을 때 좀 지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2017년 그리고 18년도 2016년도보다 절대적인 그 외래 관광객 수가 좀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월별로 따져서 지금 회복세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가 회색이 되겠고요. 18년도가 이제 노란색이 될 텐데요. 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중국 관광객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이 사드 때문에 좀 줄었던 것은 달로 보면은 점차적으로 이제 회복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8년도에 들어서도 계속 회복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관광 숙박업에 대한 그런 기업 경기 실사 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사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3분기부터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숙박 관광업 전망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인 그런 경기 전망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숙박업 준공 물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외래 관광객들 서울에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한 80% 정도가 서울권에서 체류하는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그렇다면 이 숙박업이 서울에 많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살펴보면 서울,
그리고 서울의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비수도권의 한 65% 정도로 2017년도로 살펴보면은 비수도권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숙박업도 마찬가지로 관광 호텔 시장 내에서도 지역별로 양극화가 확대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규모별로도 확대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급, 1급, 2급, 그리고 1급까지는 이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같은 경우에도 특 1급, 2급, 1급, 그리고 2급까지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3급부터는 좀 인기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리고 그 등급별로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래 관광객 숙박시설 이용 비중도 좀 변화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용하는 그 이용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게스트하우스나 뭐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공유 숙박업, 대체 숙박업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국내 공유형 숙박업 인 대표적인 그 에어비앤비를 좀 살펴보면요. 에어비앤비의 이용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 2019년 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용자가 한 200만 명으로 상당히 이제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16년에 비해서 국내에서 해외 숙박을 하기 위해서 쓰는 이용, 그리고 해외에서 국내 숙박을 하기 위해서 쓰는 이용이 두 개 다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용 증가율도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30%의 이용 증가율을 보였다면 2017년도에는 50%의 이용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이 에어비앤비도 많이 이 한국에서 성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에어비앤비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집값도 많이 오름세를 보였고, 그리고 월세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신다면 특히나 수익형 부동산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본적인 부동산 투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수익형 부동산의 여왕이 들려주는 현장 이야기 들어보러 가보시죠.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오피스텔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5호선 영등포 시장역 도보 3분, 2020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층수는 15층 건물 내 5층이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로 지어집니다. 매매 금액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전세 시 보증금 2억 원에 실투자금 약 2천만 원이고요. 월세 시엔 보증금 1천만 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 안고 투자하면 실투자금 6천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이사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영등포구 오피스텔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사님, 그 이유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영등포 제가 참 좋아하는 지역인데요. 영등포는 일단 수요가 확보되어 있는 입지가 중요합니다. 영등포도 다 같은 영등포가 아니기 때문에 이 15만의 금융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여의도에 딱 붙어 있는 곳일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본 매물은 여의도까지 걸어서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한 그런 여의도 생활권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임차를 드릴 때도 이 여의도의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한 3,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 위쪽으로 가시면은 지하철 2호선과 그리고 급행을 탈 수 있는 지하철 9호선 당산역하고도 도보권에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역 쪽도 도보권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호선과 KTX도 탈 수 있는 곳입니다. 교통 인프라 상당히 편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여의 2교에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간선도로 진입도 상당히 용이하겠고요. 또한 뭐 바로 앞에 건너가면은 뭐 빅마켓부터 시작해서 뭐 스타벅스라든지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이 1, 2인 가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타임스퀘어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먹거리, 놀거리도 아주 풍부한 곳이고요. 또 한림대학교의 성심병원과 같은 그런 의세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 개발 호재 부분에 있어서도 뭐 영등포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제문포길 지하 사업과 같은 그러한 영등포의 개발 사업이 바로 도보 1, 2분 내에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여의도의 대대적인 개발 사업인 파크원 개발이 되는 곳, 그리고 MBC 부지 복합 개발도 지하철 2정거장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살기도 좋고 투자하기도 좋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살기도 좋고 투자하기도 좋은 곳이다라고 입지 설명 마무리할 때 붙여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개발 호재도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사님이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개발 호재 부분에 있어서 이 영등포는 중요한 것이 먼 미래에 있는 개발 호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투자하기 좋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영등포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영등포 서울 3대도심 중에 하나로 이제 거듭나는 곳인데 그것의 일환으로서 이 영등포 뉴타운 사업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개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일부 구역은 입주가 되었고 지금 착공이 들어갔고 시공사가 선정이 됐고 또 가로수 정비 사업으로 묶인 곳은 또 그 현대에서 들어오는 곳으로 또 결정이 나 있는 그런 진행이 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이 본 매물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뉴타운 사업이지만 도시환경 정비 사업 중에서 중심지형이기 때문에 아파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상업 업무가 같이 들어온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집가 상승이 이제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파크원 개발이 대대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총 사업이면 봐도 이제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실제 사진입니다. 69층 그리고 69층 그리고 53층에 그런 업무 빌딩이 생기고요. 69층, 53층에 업무 빌딩이 생기고 중간에는 서울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31층에 5성급 호텔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년에 입주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 부분은 이제 MBC 부지에서 찍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MBC 부지도 바로 붙어 있고요. 여의도 뭐 쌍둥이 빌딩하고 그리고 IFC도 있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네, MBC 부지도 지금 이제 가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NH투자증권하고 그리고 신영하고 GS건설에서 컨소시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 7월에 또 분양하는 것으로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024년이면은 완공 목표로 진행이 된다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한 본 매물 바로 앞쪽에 있는 본 매물이 위치한 곳이 바로 이쪽인데요. 바로 앞쪽에 또 재물포길 지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에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이 신호라이시부터 여의도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내년이면은 영등포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내 집 앞에 또 공원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건물의 가치 상승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교통이 편리하지만 신안산선이 또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집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등포는 지금도 괜찮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건물도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피스텔 지어질까요? 네, 일단 준공 예정은 2020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파크원 개발의 준공 시점과 맞닥뜨려지기 때문에 임차 구하시기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시기를 가지고 있겠고요. 또한 조감도를 살펴보시면 상당히 예쁘게 지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건축상 출품 목적으로 지금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아래 위가 회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개성 있고 예쁘고 세련되게 좀 들어온다라는 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감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1, 2, 3층이 또 6m의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층 세대가 들어오는 곳부터는 거의 뭐 아파트 7층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부도 아주 그 옵션들이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네, 동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모델하우스의 동영상이고요. 화장실 같은 부분은 칸막이가 다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천정형 에어컨, 그리고 오븐, 그리고 뭐 세탁기, 냉장고 꼼꼼하게 그리고 고급스럽게 들어와 있는 거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방 같은 경우에는 또 붙박이장도 깔끔하게 다 막 되어 있으면서도 그 스타일러까지도 들어오는 호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가 남았습니다. 영등포 최근 가격이 워낙 많이 상승한 곳이라서 좀 걱정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사님 가격은요? 네, 가격 상당히 저렴합니다. 2억 2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부분은 한 2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이 영등포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개발 호재 중심에 있는 곳 2천만 원이면은 투자를 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여의도의 수요를 받기 때문에 월세도 꼬박꼬박 챙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 1,000에 월 80만 원 정도로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월세도 꼬박꼬박 받으면서 시세 차익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물건 말씀드리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15층 높이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지금 5층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져오신 것 모두 만나봤고요. 우아미사의 무료 세미나 역시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주제는 실투자금 5천만 원 이하 핵심 투자처 바로 알기입니다. 6월 12일 화요일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기회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1부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우아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